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조직의 원리부터 646페이지 볼 차례인데요. 참고로, 오늘부터 조금 수업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오버해서 6시 한 15분 정도에 끝낼 예정이에요. 미리 좀 참고하시고, 조금 길게 해서 진도가 조금 늦는 것 같아서요. 따로 보강 잡지 않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 15분 정도 끝낼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조직의 원리는 크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하게만 하면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비해서 하나를 좀 볼 게 있는데요. 볼게요. 자, 조직의 원리는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준칙을 말하는데, 이게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다가 두 개를 구분하세요. 하나는 어떤 그 분업에 관한 원리하고 분업. 그러니까 업무를 좀 나눈다는 의미로서의 원리와, 또 한 가지는 조정이라든지 또는 통합에 관한 원리, 통합. 자, 이 분업은 다른 말로 보통 전문화의 원리라 해서 전문화. 우리 행장에서는 전문화의 원리 또는 전문화라는 말은 분업과 같은 말이에요. 분업, 전문화, 분업. 그리고 통합은 보통 조정과 관계된 원리, 조정.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조직의 원리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물어봤을 때 그 성격은 하나는 분업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는 이 통합과 관계되어 있는데, 통합과 관계된 것들을 뭐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 분업은 다 업무를 한다 보니까 뭐 부처 편성이라든지 분화 처를 편성하는, 줄여서 그냥 부성화, 부처 편성, 부성화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능 명시라든지 이런 등등이 여기 있는 원리들이고, 이 보통 통합이라든지 요 조정에 대해서는 그 계층제라든지 계층제의 원리, 그 다음에 뭐 명령 통일 같은 원리 등이 쭉 나와요. 자, 우리 책에서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저 위에 박스가 나와 있죠. 그 박스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분화에 관한 원리하고 그 다음에 통합에 관한 원리 있어서 둘을 구분해서 분화, 통합 그렇게 기억하시고, 시험은 그거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앞으로 준비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조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 조정을 보통 우리가 수평적 조정 장치하고 수평적인 또는 수직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참고란에 또는 더 알아보기란에 보시면 거기에 조정에 필요한 그 필요량과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죠. 자, 넘겨서 650페이지가 보시면요, 그 더 알아보기 또는 참고란에 데프트가 말하고 있는 조정 기제가 나와요. 하나는 수직적 연결장치와 하나는 수평적 연결장치 나오죠. 그놈을 구분해서 일단 앞자를 따서 암겨놓기요. 자, 수직적인 연결장치는 개수 그렇게 개수, 그리고 수평적 연결장치는 정직, 임, 매, 팀. 자, 본문 내용 중에서 정직, 임, 매, 팀 그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조정에 대한 비용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만큼 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직, 인매, 팀이라든지 개수 이렇게 개수 이렇게 해서 암겨 놓으세요.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맞추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요 계층제 원리는 좀 이따 보게 될 관료제가 갖는 내용은 똑같아요. 관료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관료제가 계층제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통설범위라든지 통설범위의 원리가 있어요. 통설범위의 원리, 그 다음에 계층제 원리 있어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해서. 일단은 요 분류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안 났기 때문에 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나온다면 이제 요 조정의 원리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원리는 비중이 낮아요. 낮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뭐 아는 관료제로 풀 만한 내용 나올 것이고 앞으로 대비하자면 데프트의 요 기재만 아시면 돼. 됐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654 가보시면요. 조직과 인간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자, 책에서 조직과 인간이라는 그 챕터 안에서는 세 항이 있는데 1항에는 조직과 개인이, 2항에는 동기 이론이, 3항에는 성격 생리 나와요. 그 중에서 동기 이론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놈을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1항과 3항은 안 봐도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언급 안 하든지 넘어가는 문제들은 문제를 풀면서 뒤에 어차피 문제는 다 풀으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일단 조직과 인간이라는 자, 이런 챕터 아래에서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조직과 개인을 일단 봐요. 조직과 개인. 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 인간은 뭐 경제인이라고 하는 많이 봐왔죠. 경제인간이라는 초기 인간관, 경제인간. 두 번째는 사회인간. 점점 인간관이 변천해 오거든요. 사람들이 뭘 중시할지가 변해오는데 초기 때는 돈만 중시했고 그 다음에 심리를 중시했고 그 다음 가서는 자아실현도 중시하게 되고 점점 현대일수록 복잡인관이 돼요. 복잡인. 자, 복잡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동기는 변화해요. 처음에는 돈을 원했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뭐 심리적 만족, 자아실현 갔다가 다시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점점 왔다 갔다 상황이 변하면은 그만큼 사람의 동기도 변한다. 뭐 그런 의미. 자, 뒤에 또 겹치기도 해요. 이거는 따라할 건 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요 동기이론. 자, 동기이론은 별 3개. 아마 올해 시험 중에서는 무조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예요. 동기이론.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냐, 뭐 내향적인지 위향적인지 등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도 옛날 문제 스타일이고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문제에 나오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이거는. 자, 동기이론 나오면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그 업무상 근무 의욕을 주는 게 뭐냐 그걸 알아보는 것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면 항상 분류가 중요한데 이것도 먼저 딱 틀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이론. 자,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또는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거를 욕구 이론이라고 돼. 욕구 이론. 사람의 동기를 주는 욕구가 뭐냐? 욕구를 밝히자는 거죠.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what motivate예요. what motivate에서 사람들의 동기를 주는 게 뭐냐를 보는 것이고 이거는 즉 욕구를 밝히면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봐서 욕구하고 동기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봐요. 1대1 관계로 본다는 거. 두 번째는 자,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론은 사람들의 동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여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과정? 이 말은 자, 이런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 해서 욕구가 바로 동기로 간다라고 보지 않고 이 욕구의 충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로 가는 것이냐예요. 영어로 말하면 how motivate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냐 과정을 보자는 것이고 이놈은 동기를 주는 그 욕구가 뭐냐 돈, 보너스 나는 돈이 중요하다 하면 이거는 돈을 받겠자는 거죠. 또는 심리 또는 인정을 받는 그런 걸 받겠자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내가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동기를 준다고 보지 않고 이 돈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나한테 동기를 주는 건지 그걸 보자는 것이 바로 과정이론이에요.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놈은 동기 자체를 주는 그 욕구에 뭐 의미가 있는 이론이에요. 구분하시고 그 말은 내가 여기서는 자 보너스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은 동기를 준다고 봐서 보너스를 받게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 인정받았을 때 동기를 준다고 봐서 인정감을 받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보너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가지 않고 내가 받은 보너스가 내가 기대한 만큼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기대한 만큼 받았다면은 동기가 제대로 부여가 될 것이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반밖에 못 받았다면은 동기부여가 덜 되겠죠. 다른 거죠. 이거는 받은 것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이 나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를 주는 것이냐를 보는 것이고 이놈은 동기를 주는 요인이 뭐냐 욕구가 뭐냐 그 내용 자체를 밝히자는 것이에요. 됐죠. 또
뭐 내가 돈을 받았다, 보너스를 받았지만 내 동기보다, 이 팀원에 있는 내 동기보다 내가 덜 받았다면, 비교해봤더니 내가 덜 받았어. 그럴 때는 뭔가 좀 똑같이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기여를 했다고 봤는데 동기는 보너스를 1,000을 받고 나는 500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이건 불공정해라는 느낌이 들겠죠. 뭔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더 안 되겠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봐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일단은 요 니용이론에 뭐가 있는지를 묻고요. 니용이론에 그리고 요 과정이론도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시험 나면 이 기본적인 틀 가지고 문제의 반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분류를 굉장히 중시하시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메슬로우인데 메슬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메슬로우는 이 동기이론에 대해서 거의 선구 역할을 한 사람이라서 시험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기억하시고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어요. 이렇게 생리욕구,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이게 생리욕구, 생리, 안전, 그다음에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이런 식으로 자, 이 순서가 이 계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계층이에요. 이 계층을 안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사람들의 욕구는 이렇게 계층이 나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순서로 올라가요. 자, 의식주 같은 먹고 살 만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된 다음에 사람들 비로소 안전 욕구를 가서 사람들은 좀 동기를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회 욕구로 가서 동기를 부여받고 이런 식이죠. 반드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갑자기 여기서 뛰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차근차근 올라간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올라만 가지 못 내려와요. 자, 존경 욕구가 적당히 충족이 되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데 자아 실현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나는 이제 존경해서 만족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의 욕구는 올라만 가지